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송비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들고 오는 신상지 영상인데요. 이렇게 얼굴 전체가 나오는 영상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잘랐던 앞머리도 굉장히 많이 길었고, 그리고 머리도 저 되게 많이 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만간은 이제 웨이브를 좀 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고 오는 영상이니만큼 정말 알찬 신상들로 꽉꽉 채워봤는데요. 오늘 영상 하나라도 놓치면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채널 딱 고정하고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1월 신상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늘 그랬듯이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피에 파운데이션 글래스이고요. 색상은 제가 사용하는 쿠션과 동일하게 3호 누드 글래스입니다. 이 제품이 출시가 된 지 조금 되기는 해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려야 할지 말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가져올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피에 쿠션 글래스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 글래스에 대한 소감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제품을 또 들고 와보게 되었어요. 일단 제형은 묽은 리퀴드 타입으로 주르르 흘러내리는 정도의 점성을 지니고 있고요. 굉장히 촉촉하고 가벼운 느낌이 드는 살짝 미끈한 제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촉촉한 파운데이션의 정석 같은 느낌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형이 정말 가볍고 얇습니다. 그리고 살짝 오일리한 앰플류를 바른 것처럼 바른 뒤에 보습감도 좀 느껴지는 편이고요. 밀착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엄청 얇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커버력은 쿠션이 훨씬 좋은 편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이 제품 후기가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커버력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기대치가 좀 낮아서 그랬는지 그래도 옅은 잡티 등은 좀 잘 가려지는 편이더라고요. 이런 되게 진한 흉터 같은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안 가려지는 편이고 살짝의 톤 보정 그리고 약한 잡티 등 정도는 좀 잘 가려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이 저에게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붉은기를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잡아주면서 톤 보정을 싹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잔각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각질 부각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마음에 들었고요. 쿠션 글래스가 워낙에 좀 마음에 들었었던 제형이어가지고 그런지 파데 글래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얇다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굉장히 얇은데 또 그거에 비해서는 또 커버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바를 때 이 살짝 느껴지는 보습감? 그런 것 때문에 건성이신 분들도 바르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바를 때 진짜 내 피부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면서 피부가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바른 뒤에 보습감 때문인지 피부가 되게 쫀쫀 말랑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대망의 모공 커버. 피 쿠션 글래스가 제가 진짜 좋았던 게 모공 브러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모공 커버가 잘 됐던 그런 제품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파운데이션은 또 어떨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스파츌러 되게 대충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해주세요.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공 사이사이에 스며들듯이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 끼이지 않고 되게 매끈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의외다 싶었어요. 이게 글로시한 제품들이 자칫하면 모공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되게 매끈하게 표현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누드 글래스가 아무래도 옐로우 베이스다 보니까 코에 있었던 그런 홍조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이런 커다란 잡티 같은 것들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따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점 이런 심한 붉은기까지 가려지진 않고요. 그냥 적당히 살짝 홍조가 있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잘 가려지는 편이었어요. 계속 바르면서 느낀 건데 파운데이션이 보습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뭔가 페이스 오일 같은 거 한 겹 발랐을 때 그런 느낌의 보습감? 그렇다고 해서 파운데이션이 오일리하다는 건 아닌데 되게 건조하지 않고 피부가 되게 속까지 좀 탄탄한 보습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건성분들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피부 표현된 거 보시면은 광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뭔가 스킨케어를 자연스럽게 했을 때 내 피부처럼 과하게 반딱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광채?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의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2번, 3번 레이어링을 해도 두꺼워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버력을 좀 더 올리고 싶은 부위에다가는 2번, 3번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살짝 덧발라줘도 텁텁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피부 표현도 그렇고 사용감도 그렇고 얇게 스미면서 발리는 그 밀착감까지 굉장히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 지속력 부분. 지속력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촉촉한 파운데이션이고 굉장히 얇게 발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유분이 올라올 때 유분에 싹 녹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들거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공에 끼이거나 갈라지거나 뭔가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게 녹아 흘러내리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좀 번들거려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렇게 유분이 올라와서 파운데이션이 녹으면서 원래 피부톤이 살짝 드러나다 보니까 약간 다크닝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파운데이션 자체의 다크닝이라기보다는 워낙 얇게 발렸던 파운데이션이 유분에 녹으면서 피부색이 살짝 드러나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다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부지나 복합성이나 지성이신 분들에게는 지속력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건성에게는 지속력도 괜찮은 파운데이션이라서 요즘 같은 계절에 피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데이지크의 프로 컨실러 팔레트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제품이고요. 1호 커버입니다. 9가지의 컬러로 구성된 컨실러 팔레트이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가 좀 들어가서 피부톤을 코렉팅해줄 수 있는 그런 컬러들부터 스킨톤의 컬러들로 잡티를 커버하거나 컨투어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컬러들까지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 코렉팅 컨실러 팔레트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정샘물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온 더샘 제품이라든지 그런 컬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그린 컬러가 너무 희멀거네요. 굉장히 화이티한 그린 컬러거든요. 그런데 그린 컬러가 이렇게 하얀 경우에는 피부톤을 굉장히 탑니다. 피부톤이 좀 어둡거나 홍조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이런 화이티한 그린 컬러를 사용을 하시면 홍조 커버는 안 되면서 또 피부톤은 동동 뜨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컬러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품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형은 의외로 너무 미끈미끈하지 않고 부드럽고 쫀쫀한 느낌으로 멜팅이 되는데요. 피부에다가 직접 사용을 했을 때도 밀착감이 꽤 좋다고 느껴졌고 오일리하게 겉돌지 않고 쫀쫀하게 피부에 붙는 타입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오일리하게 겉도는 파 타입의 컨실러도 굉장히 극혐하는데 이 제품은 일단 사용감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9가지 컬러를 전부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제일 왼쪽 위나 제일 왼쪽 아래의 이런 살몬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다크서클 커버해주기 굉장히 좋고요. 피부톤이 좀 하얗시거나 아니면 다크가 굉장히 강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왼쪽 위 컬러로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좀 피부톤이 어두우시거나 아니면 좀 짙은 다크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왼쪽 아래의 좀 진한 살몬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 컬러, 홍조 커버하기에 굉장히 좋은 컬러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흰기가 굉장히 많이 섞인 그런 그린 컬러이기 때문에 피부톤이 하얀 분들이나 홍조가 엷은 분들은 좀 괜찮으시겠지만 홍조가 굉장히 짙으시거나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에게는 좀 동동 떠보일 만한 그런 그린 컬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올렛 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칙칙한 누렇게 뜨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화사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T존 부위를 살짝 밝혀준다든지 아니면 입가 부분에 좀 어둡고 칙칙한 그런 부분들을 밝혀주기에 좋은 컬러들이고요. 나머지 컬러들은 스킨톤 컬러들이라서 피부톤에 맞게 잡티 커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진한 컬러들은 컨투어링을 할 때 사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코렉팅 팔레트는 맨 얼굴에 사용을 해야지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되어가지고 잘 보이는데, 저는 지금 파운데이션을 이미 사용을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뭐 그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이 굉장히 뛰어난 파운데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크나 이런 붉은기, 덜 가려진 붉은기, 이런 칙칙한 부분들을 커버를 해볼게요. 일단 다크서클부터 이렇게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다크서클 커버하실 때 정말 이 위까지 꽉 채워버리면 굉장히 눈이 답답하고 오히려 더 눈이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크서클 중에서도 가장 진한 부위에다가 먼저 컨실러를 찍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주변으로 살살살살 퍼트리듯이 커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애교살 중간 이상까지는 컨실러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래야지 눈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컬러를 사용하실 때 너무 컬러가 떠 보인다, 아니면 이걸로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왼쪽 아래 컬러, 좀 더 진한 살몬 컬러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커버를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린 컬러를 사용을 해서 홍조가 심한 부분들을 커버를 해줄게요. 여기 입가, 여기 수염 나는 부분에다가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더 추천을 해요. 거기다가 잘못 사용하면 정말 약간 푸릇푸릇하게 수염 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채도가 살짝 낮고 흰기가 조금만 더 빠졌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붉은기를 좀 깔끔하게 커버를 해줬고요. 그리고 바이올렛 컬러로 이렇게 좀 칙칙한 부분들, 좀 환하게 밝혀주고 싶은 그런 부분을 터치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넓은 부위니까 스펀지로 이렇게 잘 퍼뜨려주도록 할게요. 얼굴에 인상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불독살이라고 해야 되나? 입가에 이렇게 그림자 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을 어둡고 좀 불만 있어 보이고 뭔가 조금 칙칙해 보이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밝혀주시면 좀 화사한 그런 느낌의 얼굴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끝은 그냥 하이라이터 효과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짝 해본 거고요. 못다 가린 잡티들을 가려줄 거예요. 뭔가 불편하다고 느껴서 원래 그냥 쓰던 걸로 돌아왔는데 아까 이렇게 대충 펴발라준 그 컨실러 주위를 살살살살 이렇게 펴발라서 경계를 없애줘서 커버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침 약간 쉐딩에 좋은 것 같은 그런 컬러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쉐딩까지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왜 티가 안 나?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쉐딩 컬러도 되게 금방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펀지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뭔가 이 컬러가 내 얼굴 톤에 비해서 붉거나 너무 노랗거나 아니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99 팔레트 안에 있는 다른 컬러들과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누렇다, 너무 뭔가 칙칙하다라고 하신다면 바이올렛 컬러와 블렌딩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내 피부톤에 비해서 뭔가 너무 불구죽죽하다라고 하신다면 뭔가 그린 컬러랑 블렌딩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블렌딩을 하셔서 얼마든지 컬러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콧대 부분도 뭔가 날렵하게 살아났어. 보이시죠? 콧대 어제 필러 넣고 온 사람처럼 됐네? 자, 이렇게 데이지크 프로 컨실러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피부톤을 좀 더 보정을 해주고 잡티도 커버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형은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미끈거리지 않고 밀착력이 괜찮고 피부에서 이렇게 펴발릴 때 발림성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사용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여기 위에 이 세 컬러, 이 코렉팅을 위한 컬러들이 조금 흰기가 많은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밝은 피부톤이신 분들, 21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조금만 어두워도 살짝 밝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피부톤에 따라서 좀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피부톤이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사용을 해보다가 느낀 한 가지 단점이 더 있는데 약간 각질 부각이랑 화이트 헤드가 있는 그런 부위에다가 사용을 하면은 조금 끼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나쁘지 않고 사용하기에 괜찮은 팔레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한 가지 여러 가지 컬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컨실러 팔레트를 찾고 계신다면은 이거 한번 도전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제가 요거 때문에 오늘 옷도 분홍색으로 입었는데 어떤 제품이냐면 바로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신상 컬러 18호 플로럴 티 가든입니다. 봄웜라 여쿨라를 저격한 아주 뽀용뽀용한 느낌의 핑크 팔레트예요. 따지고 보면은 여쿨라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하지만 봄웜도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컬러입니다. 보시면 이런 플라워 음각부터 글리터도 정말 화사하고 예쁘고 여기 보시면 핑크빔 글리터가 있어요. 그래서 핑크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이런 베이스 컬러들도 굉장히 화사해서 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팔레트예요. 자, 이렇게 10개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글리터가 4컬러, 그리고 매트 펄 컬러가 1컬러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매트 음영 컬러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글리터를 4컬러라 넣는 것보다는 음영으로 쓸만한 컬러를 뭐 이런 살짝 부드러운 브라운 계열? 핑크 브라운 같은 느낌으로 하나를 더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되게 하얗죠? 핑크 하나 있다가 갑자기 확 어두워져요. 그래서 글리터 하나 빼고 음영 하나 더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색감은 굉장히 뽀용뽀용하고 예쁘고요.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글리터들이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 글리터 하나가 뭐지? 싶을 정도로 되게 픽업이 안 돼요. 이렇게 블렌딩을 했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굳은 것 같고 그리고 밀착도 조금 잘 안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아, 글리터 하나는 버리는 셈 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제가 아까 실수로 다 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컬러는 쉬머입니다. 쉬머. 그래서 좀 진주 느낌? 그런 뽀얀 느낌의 쉬머 펄이에요. 베이스로는 이 컬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금 베이스로 픽한 이 컬러는 여기 팔레트 중에서도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웜톤 분들이 베이스로 깔기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컬러입니다. 다음 컬러로는 핑크 느낌 확 살 수 있도록 여기 이 핑크색 매트 펄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뽀용뽀용한 화사한 핑크 느낌이 굉장히 잘 올라오는데요. 이 팔레트의 장점이라고 느꼈던 게 사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톤도 라이트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컬러로 보이지만 막상 눈에 발색을 했을 때 특히 파데 위에다가 이렇게 발색을 했을 때 색감이 갑자기 좀 진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트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뽀용뽀용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핑크로 표현이 됩니다. 너무 붉고 진하게 발색되는 핑크 섀도우가 싫으셨다면 이거 픽하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딱 봄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이에요. 벚꽃놀이 하러 갈 때 이거 바르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다음으로 음영은 이거 두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의 팔레트이기 때문에 이 브라운 음영들도 아주 소프트해요. 그 다음은 글리터를 발라줄 건데 아이홀에다가는 이 글리터를 발라줄 거고요. 이렇게 발랐을 때 하얗지 않고 이렇게 핑크 느낌이 나는 글리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글리터처럼 핑크 빔을 막 완전 화려하게 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르기에 부담 없는 살짝 광택감 있는 느낌의 그런 핑크 글리터입니다. 그리고 언더에다가 이 핑크빔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핑크빔 글리터가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입자가 조금만 더 고왔으면 하이라이터로 사용을 해도 될 뻔했는데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입자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애교살에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얘가 바로 핑크 공주? 이런 느낌? 짠! 완성된 아이 메이크업 모습인데요. 색감 되게 부드럽고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너무 예쁜 핑크죠.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하게 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핑크인 것 같아요.
흔히 시중에 있는 핑크 팔레트들처럼 색감이 발색하면 막상 과하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붉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단점 없이 여기 보이는 색감 그대로 굉장히 뽀송뽀송한 라이트한 핑크 색감으로 올라온다는 게 되게 장점이었고요.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 약간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글리터가 하나 있다는 점? 그거 말고 차라리 음영 컬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색 구성의 아쉬움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여쿨라나 아니면 봄업라이신 분들이 핑크 색깔 원하실 때 이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립 신상 제품인데요. 바로 에스쁘아 더 슬림 립스틱 크림 매트. 이 제품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에스쁘아가 요즘 빨간색과 뒤틀기에 꽂혔는지 요번에 나온 제품도 이렇게 빨간색에다가 뒤틀린 거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이 립스틱의 특징은 굉장히 슬림한 타입이라는 거. 그래서 좀 조금씩만 뽑아가지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요. 제형은 최근 사용해본 매트 립스틱 중에서도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매트 립스틱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되게 오일리하거나 아주 막 녹는 멜팅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매트한 건 또 아니고요. 살짝 크리미한 느낌도 있어요. 제가 발색은 순서를 조금 엉망으로 했는데 보통 웜톤 분들이 이 포지랑 발렌타인 많이 구매를 하시고 쿨톤 분들이 이브랑 바캉스 컬러를 같이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지랑 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뮤트하면서 차분한 피치 베이지와 핑크 베이지 컬러고요. 발렌타인과 바캉스는 좀 포인트 립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채도 빠진 레드 컬러와 플럼 핑크 컬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형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4가지 컬러만 나온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인기가 많아지면 분명 더 많은 컬러들이 출시가 되겠죠?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하게 발리는 질감인데다가 건조한 느낌 없이 입술에 쫙 붙으면서 폭신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에요. 블렌딩도 어렵지 않게 그냥 손가락으로 쓱쓱 하면 끝이고요. 각질 부각 없이 굉장히 매끈한 입술로 표현된다는 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평소 제 취향대로였다면 이브에 발렌타인을 발랐겠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핑크색으로 메이크업하고 옷도 핑크색으로 입었기 때문에 포지와 바캉스를 발라가지고 립을 마무리를 해줬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포지 컬러 자체가 굉장히 쿨한 그런 컬러의 베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위에다가 바캉스를 살짝 발라줘도 막 파워 쿨톤이다, 확신의 쿨톤이다 이 정도까지의 컬러는 아니긴 하거든요. 대체로 컬러들이 살짝 채도가 날아가가지고 좀 뿌연 느낌이 있게 출시가 된 만큼 좀 다양한 피부톤이신 분들도 소화를 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컬러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림성도 굉장히 매끈하니 좋고 밀착력도 좋고 사용감도 가벼우면서도 너무 과하게 건조하지 않아서 좋은 제품이긴 한데 이거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색이 굉장히 풀로 진하게 올라오는 그런 타입의 매트 립스틱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 외곽 라인이 좀 짙으신 분들 아니면 입술 색 자체가 굉장히 진하신 분들에게는 뭔가 발색이 충분치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립스틱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지속력이 아주 좋다고 느껴지는 그런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신상지 영상도 따끈따끈한 신제품들로 꽉꽉 채워봤는데 어떠셨나요? 아직 1월인데도 벌써부터 봄 신상들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좀 리뷰로 보여드리기에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한 제품이나 리뷰로 꼭 보고 싶다 하시는 제품 있으시면 꼭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